자, 여러분들 이번 동영상에서는 입자계와 질량 중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본래는 수업 시간에 먼저 함께 문제를 풀어보고 의논하면서 풀어보고 같이 다뤘어야 되는데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나눠준 문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푼 것과 지금 선생님이 제공하는 이 풀이를 함께 비교해 가면서 이제 잘못된 게 있으면 알려주고요. 더 좋은 풀이가 있으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풀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질량이 m으로 동일한 4개의 물체가 있지요. 자, 질량 중심의 위치로 가장 그럴듯한 곳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런 경우에 대칭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뭐만 볼 거냐면 이 고리 있죠, 고리. 반원 고리만 먼저 한번 봅시다. 이 반원 고리는 질량이 m이에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 반원 고리의 질량 중심은 대략 어느 쪽이냐 해보면, 일단 대칭성에 의해서 XY축으로 보면 X축 방향으로의 질량 중심은 중앙이겠죠. 그럼 이 라인상에 있을 겁니다. 그죠? 질량 중심이 라인상에 있을 거고, 또 보면 어디에요? 질량이 똑같은 반으로 나누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절반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보다시피 아래쪽에 있는 요 양보다는 위쪽에 질량이 더 분포해 있죠. 그러니까 절반보다는 좀 위쪽에 대략적으로 위쪽에 요 질량 중심이 있을 거예요. 이 고리에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요쯤에 m이 모여 있는 질량 중심을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제 고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 m인 요 두 공의 질량 중심은 당연히 요 위치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EM의 질량이 모여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M과 EM의 질량 중심을 따져보면 대략 한 3등분하면 요쯤 될 겁니다. 그죠? 요쯤이 될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3M이 모여 있다 볼 수 있죠. 그럼 나머지 이 M과 이 3M과의 어떤 질량 관계를 따져보면, 이렇게 보면 이쪽에 3M 쪽에 쏠려 있는 B가 가장 그럴듯한 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다음 그림 가와 나의 경우에 질량 중심 위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볼 때 2kg과 3kg의 물체 위치는 지금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죠? 지금 그쵸, 원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물체 질량 중심의 좌표는 바뀔 수 있지만 그 위치는 동일해야겠죠. 그러면 가와 나의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건 x축 위에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의 질량 중심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가의 경우에 xcm, x축 방향으로의 질량 중심 xcm은 뭐예요? 전체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죠? 5kg이죠. 5분의 1 곱하기, 자, 첫 번째 물체 질량 2kg 곱하기 얘는 5kg이죠. 그 다음에 위치가 좌표가 1m 플러스 1m예요. 더하기 두 번째 물체는 3kg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플러스 6m입니다. 6m.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해보면 4m가 나오죠. 4m. 그러니까 질량 중심은 여긴 거예요. cm. 여기에 5kg이 모여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나의 경우는 xcm은 똑같이 두 질량 5kg이고 총 질량 5kg이고, 첫 번째 물체는 질량은 2kg인데 좌표가 얼마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2m예요. 1m 더하기 3kg 곱하기 좌표가 플러스 3이죠. 3m가 됐습니다. 자, 이걸 계산을 하면 얘는 플러스 1m가 나오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이면 여기죠. 여기가 CM이 됩니다. 즉 얘는 좌표가 플러스 4고 얘는 플러스 1이지만 실제 위치는 어때요? 동일하죠. 그러니까는 좌표 축을 바꿔도 그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당연한 결과를 주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역시나 질량 중심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XCM과 YCM을 각각 구하여라. 이제 질량 중심의 X 좌표와 Y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가, 두 번째는 나, 세 번째 다로 얘기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의 경우 각각 한번 구해볼게요. 가,
자, XCM은 전체 질량이 얼마입니까? 1kg 하나, 2kg 둘, 3kg 하나니까 8kg이죠. 8kg 분의 1. 자, 이제 각각에 대해서 뭐만 해주면 되냐면, 그쵸, X축 좌표만 따져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입자라고 하면, 첫 번째 입자는 질량은 2kg이지만 X축 좌표는 0. 그다음에 두 번째 입자는 질량이 2kg이지만 역시나 X축 좌표는 0.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자는 질량 1kg에 X축 좌표가 플러스 2m 더하기 네 번째 좌표는 3kg의 얘죠. 예. 그리고 좌표가 역시나 2m입니다.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플러스 1m가 되죠. 1m. 그 다음에 Y축 좌표는요. Y축 좌표는 역시나 총 질량은 8kg 분의 1. 그 다음에 첫 번째 입자는 질량 2kg, 그 다음에 Y축 좌표가 1.5m 얘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량 2kg에 Y축 좌표 0.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질량 1kg에 Y축 좌표 1m 더하기 네 번째 좌표는 질량 3kg에 좌표 0입니다.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4가 되니까 0. 플러스 0.5m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의 뭐는 좌표는 x는 1 여기고 y는 0.5 대략 여기가 질량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이 문제를 뭐예요? x와 y를 각각 따로 구하지 않고 바로 뭘 어떻게 구하면 RCM이라는 거는 전체 질량분의 1에다가 i번째 입자의 질량에다가 그 입자의 위치 벡터를 곱해서 이 정의를 써서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구해보면 전체 질량은 8kg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하고, 자, 첫 번째 입자는 어떻게 돼요? 질량이 2kg인데 x축 위치 벡터가 0,1.5죠. 0,1.5 0,1.5 x축 좌표 0, y축 좌표 1.5.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x, y로 쓰면 얘 의미는 xi 더하기 yj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입자는 2kg에 0,0. 세 번째 입자는 1kg에 위치가 2,1. 네 번째 입자는 위치가 3kg에 2,0이죠.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 8분의 1에 어떻게 되냐면 위치 벡터가 0, 0, 2 해서 8이 되고, 뒤에 거를 계산하면 3, 0, 1 되니까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1,2분의 1, 0.5가 되죠. 그래서 뭐가 얘가 XCM, 얘가 YCM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나, 다를 각각 여러분들 구해보는데 답만 먼저 얘기하면 나 같은 경우는 XCM과 YCM이 각각 1.25m하고 0.5m가 나오고, 다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 보면 다 같은 경우는 XCM이 X축 방향 질량 중심이 2, 그 다음에 Y축 방향 질량 중심이 0이 됩니다. 이렇게. 다음 문제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대해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를 구하시오. 이걸 구할 때 그냥 얘를 어떤 식으로 그냥 좌표를 해서 해도 되고, 좌표를 한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5예요. 2,5. 그 다음에 얘는 좌표가 8,2입니다. 8,2. 이 말은 RA의 위치 벡터는 어떻게 해요? EI 더하기 J 이 뜻이고, B의 위치 벡터는 8I 더하기 EJ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얘를 제 정의에서 RCM 해보면 질량이
각각 얼마입니까? 이게 질량이 안 주어졌나요? 1kg, 2kg, 1kg 이렇게 봅시다. 이거를 A를 2kg, B를 1kg. 자, 그러면 총 질량이 3kg이죠. 3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2kg인 놈은 위치 벡터가 2,5 더하기 1kg인 물체 B는 8,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에 12, 그 다음에 10, 12 똑같이 12가 되네요. 그러면 얘 질량 중심은 4,4 XCM이 4, 그 다음에 YCM이 4니까 RCM은 4I 더하기 4J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둬도 뭐 아무런 상관은 없고요. 자, 5번 문제부터는 이제 연속 질량 분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연속 질량 분포 뭐라고요? 연속 질량 분포. 그러니까 앞에서는 강물체들이 띄엄띄엄 있었죠. 점입자처럼 다뤄서. 근데 지금은 질량이 연속돼 있는 연속 질량 분포에 어떤 있는 이런 문제 물체의 질량 중심을 구하는 겁니다. 자, A에 선밀도를 줬네요. 선밀도는 단위 길이당 뭐냐면 단위 길이당 질량이에요. 그러면 람다의 정의는 균일할 때는 그냥 길이로 가지고 전체 질량을 나누면 되지만 균일하지 않을 때 일반적인 정의는 뭐 지금 x축으로 쓰니까 단위 길이당 질량 요게 람다의 어떤 정의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만약에 람다가 균일하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x는 람다 dx는 dm이 되는데 얘를 다 적분을 하면 근데 람다가 균일하면 일정한 값이면 람다의 dx가 dm이 되는데 균일한 경우는 d가 전체 길이가 될 거고 얘는 전체 질량이 돼서 균일한 경우에는 전체 길이를 가지고 전체 질량을 나눠주면 돼요. 근데 균일하지 않을 때, 즉 람다가 x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일 때는 이걸 직접 적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k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람다가 단위 길이당 뭐예요? 어떤 질량인데 이게 뭐라고요? 위에서 kx죠. 그러면 질량은 kx dx가 되는데, 자, 얘를 전체 질량이 주어졌죠. 전체 다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L까지 이 길이를 다 더있는 요 DM들, 요 조그만한 DM들을 다 더하면 뭐가 돼요? 전체 질량 M이 돼야 되겠죠. 그럼 K는 상수예요. 그럼 K를 앞으로 빼면 2분의 1, 요 부분이 L 제곱이 되고 얘가 M이 되니까 우리는 뭐라 쓸 수 있어요? K는 L 제곱분의 2M 이렇게 쓸 수가 있죠. K를 구했습니다. A는 이렇게 구했죠. 자, B 막대 질량 중심 좌표를 구하여라. 자, 연속 질량 분포일 때 정의가 있죠. 뭐냐면 지금 x축 방향이니까 xcm은 n분의 1에 뭐예요? xdm 이렇게 써주죠. 이게 정의입니다. 그죠? 연속일 때는 그냥 시그마 기호가 뭘로 바뀌었어요? 시그마 기호가 인테그랄 기호로 바뀌었죠. 그러면 자,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주면 돼요? 0부터 어디까지 L까지 적분해야 되는데 지금 적분이 DM으로 돼 있죠. 근데 DM은 우리가 람다 dx로 쓸 수 있는데 자, 그러면 0에서부터 L까지 x DM은 람다 dx예요. 그죠? 근데 람다가 뭐였어요? 0lx kx니까 kx 제곱 k는 l 제곱분의 2m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빼면 m분의 1에 l 제곱분의 2m 되고 뒤에는 0에서부터 l까지 뭐를 x 제곱 dx 적분하면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l 제곱분의 2가 앞에 남고 뒤에는 3분의 1 뭐가 되죠? L 3승이 되죠. 그럼 계산하면
걔가 3분의 2L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B의 값은 3분의 2L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X축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위 길이당 어떤 선밀도가 커지니까, 단위 길이당 질량이 커지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거니까 질량 중심도 중앙보다 약간 오른쪽에 더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도 역시나 연속 질량 분포에 의한 것인데, 자, 일단 여기서는 뭐를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X축 방향으로는 대칭성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는 XCM은 그냥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축상에 있어요. 그래서 XCM은 0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Y축 방향으로의 질량 중심이 얼마인가가 궁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YCM은 어떻게 써야 되죠? 전체 질량분의 1. 전체 질량분의 1에, 자, 그 다음에 YDM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범위는 0에서부터 R까지 적분할 거라는 걸 일단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자 보세요. 0에서부터 Y까지 이게 DM을 이제 봐야 되는데, 얘가 밀도가 균일하다. 그러면 앞에서는 선밀도는 람다를 쓰죠. 선밀도는 여러분들 람다 씁니다. 얘의 정의는 단위 길이당 X축 방향으로든 Y축 방향으로든 단위 길이당 질량이 될 거고, 면밀도는 시그마로 쓰는데 단위 면적당 어떤 질량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부피 밀도 있죠. 부피 밀도는 로를 쓰는 데에는 단위 부피당 어떤 질량을 놓겠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2차원상에 있죠. 그러면 면밀도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DM은 시그마 DA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걸 쓸 건데, 자, 면적 어떤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냐면, 자, 요런 막대를 잘게 쪼개 가지고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요 아주 잘게 쪼갠 요 질량 있죠? 질량이 차곡차곡 위로 갈수록 쌓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이용을 할 건데,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임의의 어떤 요 정도, 자, 이렇게 X축 좌표가 X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요런 판을 생각할 수 있죠. 이 판의 어떤 질량을 한번 구해볼 수 있을 건데, 자, 질량 DM을 구해볼 건데, DM은 요게 뭐예요? DY죠. 그러면 이 길이는 X가 될 거고, 자, 이건 Y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X하고 Y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니까 여기 X가 어떻게 되는 거죠? X는 R제곱 빼기 Y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이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DA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2x 곱하기 dy죠. 그러면 2루트 r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dy예요. 이 길이에다가 아주 작은 dy로 곱하면 요 지점에 어떤 요 y의 x축 방향으로는 대칭이니까 y 이 지점에 요만큼의 dm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도 되죠. 맞습니까? 자, 시그마를 곱해주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던 YCM의 정의를 이용해 써보면 전체 질량을 M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나중에 사라질 거예요. 자, 그리고 Y, DM 대신에 시그마 균이라니까, 자, 균이란 경우에는 여러분 전체 질량이 M이라고 하면 시그마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시그마는 전체 면적으로 전체 질량을 나눈 거예요. 전체 질량을 M이라고 했으니까 M으로 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 R 제곱이니까 2분의 1 파이 R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요게 시그마가 되겠죠. 맞습니까? 파이 R 제곱분의 2M이 될 겁니다.
파이 r 제곱분의 2m. 그러면 y dm 대신에 시그마 da가 되죠. 시그마가 파이 r 제곱분의 2m이고, 그 다음에 da가 2 곱하기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의 dy가 됩니다. 그리고 y를 0에서부터 r, 그러니까 0에서부터 여기 이 위치 r까지 다 적분을 해주면 ycm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일단 상수들은 앞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파이 r 제곱분의 4m이고, 얘가 0에서부터 r까지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y의 dy죠. 자, 그럼 치환을 하겠습니다. 뭐를? r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을 라지 x 제곱으로 둬요.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y dy가 2x dx가 됩니다. 따라서 y dy를 x dx로 둘 수 있어요. 이렇게 둘 수 있다. 자,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보면 파이 r 제곱분의 m은 날라갔으니까 4,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x는 뭐부터 뭐까지냐면 여기다가 0일 때 y가 0일 때 r이죠. 그 다음에 x는 0이고 y가 r일 때 x는 0입니다.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 r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을 x라고 두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죠? 마이너스. 그러면 y dy를 마이너스 x dx로 고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x d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적분 구간을 0에서 r로 바꾸고 x제곱 dx로 쓸 수 있죠. 그러면 파이 r 제곱분의 4에다가 3분의 1 r 3승이 되죠. 그러면 3파이분의 4r. 그래서 차원도 미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판 같은 경우는 3파이분의 4r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답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YCM이에요. 따라서 질량 중심의 좌표는 0,3파이분의 4r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 이렇게 나누는 방법 있죠? 잘게 쪼개는 방법. 그래서 Y축일 때는 Y축 방향으로 쭉 다 이 미소 질량을 더한다라는 것을 이제 명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지금 4분의 3 원형 철사가 있어요. 그때 자, 지금 세타 각도에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있는 요 매우 짧은 요 길이에 해당하는 요 철사의 질량을 dm이라고 할 거예요. dm. 자, 그러면 이 dm이라는 요 철사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반지름이 r이라면 아주 조금 이 변화를 일으키면 요게 d세타가 되면 요 길이는 d세타가 될 거예요. r d세타가 요 길이에 해당할 거고, 거기다가 균이라는 말이 없는데 균일해요. 자, 람다에다가 요 길이, 철사의 길이를 곱하면 얘가 dm이 됩니다. dm. 그리고 요 dm의 x 좌표는 뭐냐면, x 좌표는 지금 보면 r 사인 세타가 되고, 그죠? y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x는 x 좌표는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y 좌표는 r 사인 세타가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구하려면, 자, xcm은 전체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라지 m분의 1에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 xdm이죠. xdm인데, 그죠? 그러면 전체 질량분의 1에다가 xdm이에요. x는 뭐냐면
x는 말 그대로 r 코사인 세타고 x, dm은 시그마 r d 세타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줘야 되냐면 세타가 0에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죠? 근데 람다는 뭐냐면 람다는 얘가 균일하다고 하면 길이가 얼마입니까? 원래는 2파이r이었는데 전체 길이가 2파이r에 얼마가 되죠? 얘가 4분의 3이죠. 4분의 3. 2파이r에 4분의 3. 그리고 그 길이의 전체 질량이 m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느냐? 얼마가 되죠? 3파이r 분의 2m 이렇게 되나요? 3파이r 분의 2m이 뭐가 되냐면 요 선밀도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해주면 자 m분의 1에다가 r제곱을 빼고 앞으로 r제곱 빼고 람다가 3파이 r분의 2m이 되네요. 그죠? 2m 곱하기 0에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 d 세타를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럼 얘는 앞에가 날라갈 거 날리고 날라갈 거 뭐가 날라가면 m이 날라가고 r 날라가면 3파이 앞에는 3파이분의 2r이 남고요. 3파이분의 2r이 남고 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3파이에서 0까지 이렇게 빼주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파이분의 2r 이런 값을 가집니다. 그럼 YCM은 어떻게 해요? YCM 똑같은 방식대로 합니다. YCM은 m분의 1에 y dm이고 똑같은 방식대로 m분의 1에 0에서 2분의 3파이까지 이번에는 r 사인 세타 람다 r d 세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얘는 3파이분의 그냥 2r이 나옵니다. 3파이분의 2r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질량 중심의 좌표라는 것은 xcm ycm의 좌표는 얘가 3파이분의 2r에다가 마이너스 1,1의 좌표가 되더라.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조그만한 요 r d 세타 길이에 해당하는 거를 dm이라는 어떤 점입자를 다뤄가지고 연속적으로 대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과 같이 속이 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부피를 따져주는 거죠. 그럼 단위 부피당 질량이 로다. 자, 원뿔의 높이는 h고요. 질량 중심을 구하는 건데요. 자, 요 세타가 요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각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눠야 돼요. 지금 대칭성이 있으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XY 좌표는 0일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는 Z축 좌표만 중요해지는데요. 이제 질량 중심에서 요렇게 하고 아주 얇은 판을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얇은 판. 이런 판을 다 더해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일단 써봐요. ZCM만 구하면 돼요. 우리는. 그럼 전체 질량분의 전체 질량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전체 질량분의 1 그죠? 1에다가 ZDM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DM, 아주 작은 DM을 Z축, 요 축에 있는 질량이라는 건 이 판의 질량이거든요. 그러면 이 판의 질량이라는 것은 뭐냐? 이 높이가 DZ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Z 좌표에다 이게 얘가 Z라면 Z 탄젠트 세타 제로가 되죠. 자,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부피 dm은 질량이라는 것은 이 Z축 이 위에 있는 요 얇은 판의 질량이라는 건 로우 부피 부피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거죠. 그럼 로우는 주어진 값이고 dv는 뭐가 되는 거예요? dv는 2 파이 그리고 g 탄젠트 세타가 얘가 뭐예요? 둘레 길이고 파이 r 제곱을 해야 되겠군요. 이건 지금 면이니까 면을 다 따져줘야 되니까 파이에 z 탄젠트 세타 제로의 제곱한 게 요 판의 넓이고 그 넓이에 dg를 갖다가 곱해주면 그게 바로 이 판의 얇은 판의 부피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계산이에요. 그냥 자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n분의 1에 자 로우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g는 3승이죠. g 3승에 탄젠트 제곱 세타 제로 제곱 세타 제로고 그죠? 이거를 dg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적분은 높이가 h니까 0에서부터 h까지 적분해주면 되죠. 근데 세타 제로나 뭐 파이로 이런 거는 다 이제 뭐냐면 주어진 어떤 값이죠. 딱 주어진 값이에요. 그러면 n분의 1에다가 로우는 얼마예요? 얘 부피가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이 길이가 요 길이가 h 탄젠트 세타 제로잖아요. 그죠? 그럼 이 원뿔의 부피라는 것은 원뿔의 부피는 로우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원뿔의 부피라는 것은 원뿔의 부피는 총 부피는 파이의 h 탄젠트 세타 제로의 제곱 곱하기 h에다가 3분의 1을 한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다가 로우를 곱해준 게 m입니다. 그죠? 됐어요. 그럼 m은 얘의 역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m 대신에 얘를 쓰면 자 로우 파이의 h 3승 탄젠트 제곱 세타에 빠진 거 없죠. 산텐 제로에 3이 n분의 1이고 곱하기 뒤에 있는 로우 파이 탄젠트 제곱 세타 제로 곱하기 0에서부터 h까지 z 3승의 dz예요. 그러면 날아가는 양이 로우 파이 날아가고 탄젠트 제곱 세타 제로 날아가고 얘는 뒤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하면 4분의 1 h 4승이에요. 그럼 뒤에 남아 있는 게 앞에 있는 게 h 3승분의 3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4분의 3 h가 뭐예요? 질량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대략 뭐 한 요즘 됩니다. 위쪽에 기여분이 많으니까 여기가 4분의 3h가 cm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이고 속이 찬 구가 반지름이 a인 구멍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구멍을 가진 구의 질량 중심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먼저 어떤 아이디어냐면 요 지금 구멍 있죠. 이 구멍이 만약에 구멍이 아니고 꽉 차 있다면 이 구는 완전한 구가 되겠죠. 속이 찬. 그러면 걔의 질량 중심은 여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속이 찬 구와 그럼 이 전체 속이 꼭 반지름이 r인 속이 찬 구를 뭐로 나눌 수 있냐면 반지름이 a인 어떤 속이 찬 구하고 반지름이 r이지만 이 구멍을 가진 나머지 부분이 두 개가 다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 두 개를 합해서 온전한 구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자 대칭성에 의해서 이 구멍을 가진 구의 어떤 질량 중심도 어디? 자, 이 속이 찬 구, 반지름 A인 속이 찬 구의 질량 중심이 요 X축 좌표 위에 있고 그게 이제 X축 좌표를 B로 가지는 놈이잖아요. 그러면 자, 빈 어떤 구의 질량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뭔지 몰라요. 그거를 우리가 구할 겁니다. 그거를 XCM 다시라고 하고 요 B, 그러니까는 요 구멍
이 반지름 A인 속이 찬 9의 질량 중심을 XCM 2'으로 하면 얘는 B가 될 거고, 이 X'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구멍을 가지고 있는 질량, 이 9의 모든 질량이 여기에 모여 있는 점입자로 따지고, 그 다음에 반지름 A인 이 9의 질량이 모두 여기 모여 있다고 하면 이 두 점입자의 질량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질량 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속이 찬 9의 질량을 전체 질량, 구멍이 없는 전체 9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한다면 3분의 4 파이 r 3승이 온전할 때 질량이 m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구멍이 비어 있는 경우는 3분의 4 파이 r 3승 빼기 3분의 4 파이 a 3승만큼 뺀 부피를 가진 놈의 질량은 m 다시가 되겠죠. 그러면 m 다시를 구하면 m 다시는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r분의 a의 3승 m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로 3분의 4 파이 r 3승 1대 m이라면 3분의 4 파이 a 3승의 부피를 가진 놈의 질량을 2'이라고 하면 요 반지름 a를 가지는 9의 속이 찬 9의 질량 m 2'은 뭐가 되냐면 r분의 a 3승의 m이 됩니다. 그래서 이 m'하고 m2'을 더하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전체 질량 m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XCM 뭔지 모르지만 XCM에 요 m'의 질량이 있고, 여기 XCM2' B 위치에 M2'의 질량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둘의 질량 중심을 구하는 거죠. XCM은 0일 거예요. 그죠? 큰 9. 왜 0이냐면 이 두 놈으로 구성된 그 전체 완전한 9의 질량 중심이니까. 그러면 전체 질량이 m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질량이 m 다시인 놈에다가 XCM 다시를 곱하고 m2 다시에다가 XCM 2 다시를 곱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는 m분의 1에 어떻게 돼요? 자, m'은 이제 m을 빼면 앞으로 m을 빼고, 그럼 이게 날아가고요. 뭐가 남냐면 1-r분의 a의 3승에다가 전체 대괄호하고 3승에다가 XCM 다시 한 거하고 더하기 r분의 a 3승에다가 b, XCM 2' 좌표가 b죠. b 한 개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XCM 다시, 즉 속이 빈 9의 어떤 그 좌표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r분의 a의 3승분의 r분의 a의 3승 b가 됩니다. b. 그죠? 그러면 요거는 그냥 어떤 모양을 한번 보기 위해서 위아래를 이제 r분의 a 3승을 나누면 a분의 r 3승 마이너스 1분의 b가 되죠. 만약에 균일한데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r이 즉 반지름이 A에 비해서 매우 크다. 이 구멍을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A가 크다. 그러면 뭐가 되는 R이 크다. 그러면 XCM 다시가 뭐가 될 거예요? 예상한 바와 같이. 그죠? 이 구멍은 거의 무시할 정도예요. 그러면 여전히 그냥 중심이 있는 0처럼 보이겠죠. 맞습니까? 이런 것처럼 일단 답을 구하고 나면 특별한 조건을 줘서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